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IoT 시스템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IoT에 들어가는 I는 인터넷입니다. 자, 인터넷을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요. 이 인터넷은 예전에는 내가 직접 구현했지만 지금은 전문 업체들의 서비스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데요. 내가 센서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처리하고 열람을 시킵니다. 이때 우리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정보 처리를 지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는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은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IoT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를 구성하는 여러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해서 네트워크로 보내야 됩니다. 요즘 네트워크는 주로 클라우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편에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디바이스는 CPU를 가지고 있고 CPU를 효과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모은 여러 가지 정보들, 대부분 센서 정보가 될 겁니다. 이 센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런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네트워크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내는 게 효과적일까요? 자, 여기 보면 필드 게이트웨이하고 클라우드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게이트웨이라는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 두 곳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장치를 뜻합니다. 네트워크 두 곳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라우터라는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두 지점을 네트워크 관점으로 연결시켜주는 하드웨어라는 관점에서 라우터와 게이트웨이는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라우터와 게이트웨이는 다릅니다. 라우터는 패킷 정보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가 갈 경로를 지정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라우터입니다. 라우트는 경로를 뜻하고 경로를 찾아주는 장치를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패킷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경로를 찾아주는 장치를 라우터라고 하는 거고요. 게이트웨이는 내가 전달할 정보의 지점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A하고 B 지점의 경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게이트웨이를 쓸 때는 라우터가 서로 다른 겁니다.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겁니다. 프로토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A-라는 프로토콜에서 B-라는 프로토콜로 변경하면서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가 게이트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는 게이트웨이를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필드 게이트웨이하고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러니까 필드 게이트웨이의 필드는 들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곡식을 추수를 한다고 하면 곡식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큰 공장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 정도에서 모을 수 있는 창고 역할을 해주는 게 필드 게이트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는 클라우드로 들어가기 위한 게이트이기 때문에
필드 게이트웨이보다는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직접 클라우드 게이트웨이하고 연결돼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로 들어갈 수도 있도록 네트워크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필드 게이트웨이는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보다는 적은 용량의 데이터를 쓴다고 했는데, 근데 이 그림을 보면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굳이 내가 필드 게이트웨이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게이트웨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는 프로토콜을 서로 바꾸어 준다고 했죠. 자, 프로토콜을 바꾸어 줄 때 스마트 디바이스의 CPU 능력, OS 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클라우드 게이트웨이가 원하는 대로 프로토콜을 변환을 시켜줘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디바이스들, 어떤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CPU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체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실한 형태의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에 이 디바이스는 클라우드 게이트웨이가 원하는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HTTP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데 내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CPU 능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능력이 딸려서 HTTP를 제대로 구현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중간 경유지로서 필드 게이트웨이가 있는 거고, 필드 게이트웨이의 입력으로 처리할 만한 굉장히 간단한 프로토콜을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필드 게이트웨이로 보내주게 되면 이 필드 게이트웨이는 정보를 모은 다음에 HTTP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을 해서 이걸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아주 특별한 프로토콜이라서 프로토콜 어댑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필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프로토콜 어댑터에서 다시 한번 프로토콜을 변경을 해주고 이 변경된 데이터가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로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는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연결될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들어간 데이터는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정보가 처리가 되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 AI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개념이 들어가서 이 막대한 빅데이터 정보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간략화된 데이터인 인포메이션, 정보로 바꿔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 흐름을 보게 되면 영어 단어로는 쉬운데 좀 생소한 개념이 있습니다. cold path라는 부분이 있고 hot path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cold path와 hot path가 있다고 하면 자, 온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자,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네트워크를 만졌을 때 네트워크가 뜨겁다라는 뜻이 아니고 네트워크를 만졌을 때 뭐 차갑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자, 그건 데이터를 쏘는 빈도가 얼마만큼 자주 있는가 아니면 드문드문 있는가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쏜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선로인 경우라고 하면 열이 난다고 하면 좀 뜨겁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항시 쏘는 패스는 핫패스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트리밍 패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는 자주 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쏠 때 그동안 모아놓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쏘기 때문에 덩어리 형태로, 이걸 영어로 하면 배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 패스 형태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콜드 패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데이터를 보낼 때 내가 스트리밍 형태로 보내는가 어쩌다 한번 배치 형태로 보내는 게 따라 가지고 데이터 패스의
특성은 달라지고 당연히 프로토콜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이런 정보 흐름을 이용해서 여기에 인공지능 개념을 포함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보 처리 개념을 포함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유용한 정보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비주얼리제이션, 시각화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개별 회사에 맞게 사업 특성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IoT와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으로 이 IoT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IoT라고 하는 정보들이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클라우드 쪽으로 정보를 보냅니다. 보내면 클라우드 네트워크 쪽에서는 인공지능 개념이라든지 정보 처리 개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다시 한번 다른 산업체라든지 개인한테 네트워크 정보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이 전달하는 정보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고 변경돼서도 안 되고 변경됐다고 하면 누가 변경했는지 추적하고 싶다고 하면 이때 블록체인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 IoT와 AI 뿐만 아니고 블록체인이라는 개념까지 집어넣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한 개념들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실제 문제에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IoT 서비스 기획을 할 때 이 IoT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IoT 네트워크의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구조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타입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슈머 IoT라고 해서 소비자용, 일반 소비자용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커머셜 IoT라고 해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IoT, 쉽게 말하면 회사 용도, 상업 용도, 상점 용도로 사용하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더스트리얼 IoT라고 해서 산업 현장에서 대규모로 사용하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IoT는 약어로 IIo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컨슈머 IoT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 IoT는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런 AI 스피커 종류들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걸 볼 수 있지만 요즘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AI 스피커인데요. 이 그림은 카카오에서 나온 AI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이 컨슈머 IoT인 경우는 사용자와 네트워크 쪽은 확연히 다른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스피커만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 사물 인터넷 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시스템에 설정된 내용 정도만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이 사물 인터넷의 개별적인 내용들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컨슈머 IoT 같은 경우는 이 기기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루는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부분은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이 기기들은 일반 소비자용, 개인용으로 쓰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기기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노드들, 수백만 개의 노드들에서 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건가. 그래서 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지각각 마음대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표준화하고 절차적으로 통일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슈머 IoT인 경우는 기기 간의 호환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의 AI 스피커에 있는 기술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미국 업체에 있는 AI 스피커 기술하고는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호환돼서 데이터를 교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Commercial IoT, 상업용 IoT가 되겠습니다. 자, 이 IoT는 이름에도 볼 수 있듯이 그 상업적인 사업에, 커머셜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Arm이라는 회사에서 제시한 커머셜 IoT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인지를 해서 뭐 불을 켠다든지,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인식도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치들 간에 서로 통신을 통해서 이 건물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변형시켜 준다든지, 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IoT 네트워크는 커머셜 Io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커머셜 IoT의 특성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전 지구적인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 건물 내에서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되도록 뭐 블루투스라든지 간단한 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더넷 기반의 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소규모지만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건물 내에서 혹은 사업장 내에서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되도록 해주는 것을 커머셜 Io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IoT는 대규모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 이건 포스코에서 나온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제 상상도인데요. 스마트 팩토리처럼 공장을 자동화하고 이제 지능화를 하게 되면 이 공장의 정보는 공장 내부에 머무를 수는 없고 본부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본부의 통제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가 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 IoT인 경우는 대부분 전 지구적인 인터넷으로 연결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인더스트리얼 IoT는 산업계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IoT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체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 공장이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oT 설비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 IoT 네트워크는 견고하게 구성이 되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데이터는 반드시 보호되어져야 됩니다. 혹은 다른 엉뚱한 명령이 해당 스마트 팩토리로 올 수 없도록 방어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용 IoT는 오랜 기간 쓰는 IoT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경우는 컨슈머 IoT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컨슈머 IoT는 이런 AI 스피커가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좀 쓰다 보면 한 1년, 2년 쓰다 보면 재미가 없어서 버리기도 하고 새 제품이 나와서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공장은 다릅니다. 공장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공장의 형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견고하게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IoT 네트워크가 인더스트리얼 IoT가 되겠습니다. 커머셜 Io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IoT 네트워크 구축을 할 때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개별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노드, 스마트 디바이스의 성능을 높여서 스마트 디바이스 자체가 인터넷 기능을 굉장히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IoT 네트워크는
Industrial IoT라고 부릅니다. 번역하자면 산업용 사물 인터넷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ndustrial IoT를 구성하는 각각의 스마트 디바이스는 계산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기존에 잘 구축된 글로벌 IP 네트워크,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가 만든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는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네트워크적으로 손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간단해지지만 각각의 스마트 디바이스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머셜 IoT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번역하자면 상업용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커머셜 IoT 관점에서는 정보를 전송하는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이 아닌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는 두 가지 들 수 있겠는데요.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더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블루투스라는 개념은 뭐 더 살펴볼 필요는 없겠고요. 이더넷은 많이 들어봤는데 또 개념이 헷갈립니다. 이더넷하고 인터넷하고 차이는 뭔가 있으니까 이름을 다르게 붙였겠죠. 자, 인터넷은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이고 이더넷은 적은 범위, 예를 들면 모건대학교 안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하면 자, 이 네트워크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LAN이라고 부릅니다. Local Area Network, 그러니까 지역 범위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LAN과 같은 네트워크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범위에 모건대학교 범위에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프로토콜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프로토콜을 구축할 때 굳이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간략화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필요하니까 자, 랜을 위해서 제한된 프로토콜을 이더넷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하고 이더넷을 본다고 하면 블루투스는 8개 정도의 네트워크 노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 이더넷은 1000개, 2000개 정도의 네트워크 노드를 고려해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를 썼다는 말은 유선 연결하지 않고 무선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더넷은 원래는 유선 연결 개념입니다. 유선 연결 개념인데 우리가 무선 어댑터, 와이어리스 어댑터를 쓰게 되면 무선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개념을 더 확대를 해서 이더넷은 유무선이 다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머셜 IoT의 네트워크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도 뭐 인공지능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정보통신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여러 빅데이터 정보를 어떻게 서버 혹은 게이트웨이 쪽으로 전달할 건가 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자, 여기서는 커머셜 IoT이기 때문에 스마트 디바이스의 CPU 능력, 운영체제 능력 혹은 IO 네트워크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대신에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가격은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뭐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 뭐 이런 것들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이제 요소가 됩니다. 자, 거기서 만들어진 정보, 센서 정보라고 하면 이 로컬 네트워크 쪽으로 보낼 거고요. 만약에 액추에이터를 그동안 제어 정보라고 하면 로컬 네트워크에서 이 스마트 디바이스 쪽으로 정보가 오겠죠. 어쨌건 한 방향은 아니고 양방향으로 정보가 서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스마트 디바이스는 인더스트리얼 IoT를 구성하는
스마트 디바이스하고는 다르게 직접 인터넷 쪽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 쪽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커머셜 IoT를 구성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조금 더 가격이 싸고 더 단순화된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로컬 네트워크 쪽에서 블루투스라든지 이더넷이라든지 이런 걸로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그 모아진 정보를 로컬 네트워크에 좀 더 강력한 네트워크 파워를 이용해서 인터넷 쪽으로 연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앞에 슬라이드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일종의 필드 게이트웨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디에? 로컬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정한 큰 네트워크인 이 클라우드 쪽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게이트웨이가 필요할 거고요. 자, 그걸 통해서 인터넷으로 정보가 전달됐다고 하면 이 인터넷은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곳으로 정보가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달된 정보는 뭐 네트워크 쪽에서 처리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 빅데이터 정보 자체를 그대로 또 다른 노드 쪽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노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리모트 서버 이용해서 서버 역할을 하는 기능을 집어넣고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해서 다른 터미널로 이제 연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리모트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로컬 네트워크에서 수집한 정보가 바로 사용자라든지 기업 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네트워크 설계하기 나름이고요. 자,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는 좀 저렴한 네트워크인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수집된 이 정보는 다시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직접 인터넷 클라우드 쪽으로 연결이 되고, 연결된 이 정보는 또 다른 서버 쪽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적으로 사용자한테 직접 혹은 기업체한테 직접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저렴하게 해서 IoT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은 커머셜 IoT라고 부릅니다. IoT 소프트웨어,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IoT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네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스케일러블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스케일러블 하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케일러블은 스케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스케일은 저울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무게를 달 때 무게추를 이용해서 무게 결정을 하죠. 자, 그러면 무게추는 1kg, 2kg, 3kg 혹은 10kg. 자, 이런 무게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무게추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무거운 물체를 측정할 수도 있고 가벼운 물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가 스케일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응용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능력을 가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앞에 소개할 때 IoT도 인더스트리얼 IoT도 있고 커머셜 IoT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스마트 디바이스는 값싸게 만들 수도 있고 비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값싼 스마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운영체제 능력이 아주 뛰어날 필요는 없겠죠. 자, 거기는 최대한 단순화된 운영체제를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싼 스마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을 처리를 해야 되는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하면 굉장히 무거운, 성능이 우수한
운영체제를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저가형으로 갈 수도 있고 고급형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소프트웨어의 능력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스케일러블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마줄러라는 두 번째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줄러는 모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듈은 뭐죠? 모듈은 무언가를 모아놓은 집합체죠. 자,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자, 입력에 대한 기능, 출력에 대한 기능, 뭐 계산에 대한 기능, 센서, 제어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센서에 대한 스마트 디바이스만 설계한다고 하면 자,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에는 센서 정보를 제어하기 위한 부분하고 모아진 센서 정보를 외부로 보내는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기능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할 때 객체 지향을 잘 해서 필요한 기능만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을 마줄러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능은 커넥티드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는 반드시 입력과 출력에 대한 네트워크 기능을, 인터페이스 기능을 꼭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서버에 연결되든가 아니면 다른 장치들하고 통신을 하든가 이런 연결성,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파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능은 reliable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IoT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정보를 빅데이터 형태로 처리하기 때문에 자, 이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게 서버 쪽으로 전달되는가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내가 열심히 짰으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신뢰할 만하다 이럴 수는 없겠죠.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이 된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보내는 이 빅데이터 정보가 중간에 변형이 가해진다. 변형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기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IoT 소프트웨어에는 Scalable, Modular, Connected, Reliable 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지 사물 인터넷, 스마트 디바이스가 구성하는 이 사물 인터넷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